오늘부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1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개월 전 지난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의 후보로 출마하여 완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의 무결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선거 관계된 기초 자료들에 대한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때까지 하나의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열람을 위해서 열람 등사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획득한 것은 그러나 의미 있는 자료를 획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관위와 국민의힘 당이 맺은 당내 경선을 위한 협약서입니다. 오늘 그 자료를 이 방송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제가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누구나 특히 각 후보의 캠프나 그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꼭 이런 요점을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널리 인식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 후보는 당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 당의 후보로 이제 출마했는데 그 당이 선관위에 지금 모든 그 경선 과정 작업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열람 등사 가처분을 통해서 확인한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그래서 당이 선관위와 전당대회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 반드시 업무 협약, 그러니까 위탁관리 협약서, 거의 계약서에 가까운 계약서의 일종이죠.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했을 것입니다. 명칭이 무엇이건 그런 형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투표, K-보팅으로 대표되는 그 부분을 여전히 이번에도 과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관위에 위탁 관리를 의뢰하죠. 그런데 모바일 투표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ARS라든지 또 혹은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에 위탁한다고 알고 있는 그것까지 일체를 선관위에 위탁하고 결과만을 당이 받는다는 그러한 그 과정도 지금 변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가장 기초되는 그 협약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 열람 자체를 거부한다면 불투명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경선 과정에 참여하는 후보가 당에 이걸 위탁 관리를 맡긴 곳과의 어떤 협약을 했느냐, 그것조차 공개를 못하겠다? 여러분, 너무나 그것은 상식 바뀌고 아예 불투명한 채로 할 테니까 따라오라는 강압받게 되지 않겠죠? 반드시 열람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열람을 하시면 온갖 내용이 그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관위 위주의 갑 중의 갑으로 선관위가 행세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자, 전당대회에 있었던 것은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안에 보면 사전 보안 인증, 사전 보안 인증에 관한 제대로 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후 감사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예상하듯이 사전 보안 인증 작업이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사후 감사 작업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보안 인증도 없고 사후 감사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무결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그런 과정에 또 그런 기관의 관리에 왜 자꾸 위탁하느냐 전체를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관위가 세계 최고의 공정성의 명성을 얻었나요? 아니, 오히려 반대죠. 지금 120여 건 선거소송의 피고가 되어 있고 온갖 물증으로 쏟아진 부정선거의 물증이 선관위가 개입된 부정선거를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선관위에 모든 것을 위탁하죠? 또 하나, 이러한
부정선거의 명백한 물증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유난스레 민주당조차 붙자도 꺼내지 않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 결단코 부정선거는 없다고 오히려 부정선거의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아주 광인으로 몰아치던 사람, 대표적으로 하태경,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선관위에 전적으로 위탁관리를 의뢰한 당내 선거를 통해서 당권을 쥐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선관위와 싸우던 사람, 대표적으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상임대표인 민경욱 의원과 같은 사람은 어떤 불이익을 줬죠? 아예 당에서 출당시키려고까지 했었고 당협위원장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선관위와 싸우던 사람은 당협위원장도 박탈하고 선관위를 실드치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는 결단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관위에 전적으로 위탁된 선거에 의해서 당대표도 되고 당권파가 됩니다. 자, 우리가 120여 곳 선거소송의 피고인 선관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요? 각 후보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뒤에 땅만 칠 것인가요? 지금 사실 저의 방송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당내 선거가 진행될 때 저는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로그 기록 집계 현황 실시간 참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로그 기록 이걸 요구한 거에 대해서 자, 뭔가를 보여줄 것처럼 해서 각 후보자들, 대리인들 한 사람씩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죠. 가니까 한 장소에서 그 방에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거기 기다리다가 갈 사람 가라는 그런 식입니다. 로그 기록 집계 현황을 보자고 요구했던 것이죠. 제가 요구했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데 대한 응답이 아마 그거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측 대리인이 아니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진짜 로그 기록 집계 현황을 보자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냐 했더니 절대 그런 것은 보여줄 수 없다라고 되고 오히려 어떤 딴 후보는 왜 선동하느냐고 딴 후보 대리인 중에 한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선동하느냐고 우리 측 대리인에게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선동인가요? 자,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그게 비정상 아닌가요? 늘 온갖 가지 무슨 비밀 정보가 있다는 것처럼 핑계를 대죠. 너무나 핑계입니다. 익숙한. 모든 곳에 그러한 핑계로 이때까지 선거소송도 일관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도 그렇게 넘길 것인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배제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각 후보님들이 보다 이 단결해서 요구한다면 그렇게 쉽게 물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선관위가 떳떳하지 못해서 로그 기록 집계 현황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후보님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모바일 투표 로그 기록이 집계되는 현황부터 실시간 전문가들이 가서 그것을 참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각종 원 데이터를 이미 파기하지 못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협약서를 보시면요, 놀랍게도 4주간 후에는 검증 요구를 못하도록 그런 협약서를 써놓았습니다.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4주간이 훨씬 지난 가처분 소송 통해서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제출한 협약서를 통해서. 그런 협약을 해놓고 4주 기간 사이에 저는 물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선관위에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선관위가 한 줄로 답했습니다. 그건 당에 이야기하라. 당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아마 계획적이었나 봅니다. 4주간이 지나도록 하나의 응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자기들끼리의 일종의 미략과 같죠.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맺어놓고 그 다음에는 계약 조항을 들어서 이제 4주간이 지났으니까 검증 못한다고 할 것인가요? 이런 독소 조항들, 그리고 그게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미 파기했더라도 이의 제기하지 마라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후보가 요구할 때 당이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자료 열람 등을 요구하도록 협약이라든지 당 선관위의 룰이라든지 당규를 통해서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나오냐 하면요. 협약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로지 이의 제기와 모든 것의 요구 주체는 당밖에 하지 못하도록 선관위가 그 협약서에 써놓았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그렇게 많아서인지, 즉 제3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후보입니다. 제가 요구했을 때도 같은 제3자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 선거 과정에 참여했던 후보가 요구하는 것을 마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취급해 놓았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협약 주체인 당만 모든 것을 요구하거나 그나마도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주 협소합니다. 그럼 후보가 당에 요구했는데 당이 꿈쩍하지 않으면 그럼 또 스톱되는 겁니다. 재판에서도 그런 핑계를 대고 있고요. 여러분 사실 알수록 놀랍죠? 알아갈수록 요지경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각 후보님들 캠프는 단단히 당 선관위와 당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후보가 요구할 때에도 온갖 자료 열람도 거부하고 모든 검증도 거부하는 것이 안 되도록, 그러면 당은 당연히 후보가 요구하면 협약 주체로서 협약의 상대방인 선관위에 요구하도록 룰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관행과 그 전통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당내 민주주의 없이 어떻게 그 정당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죠. 아마 말만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신봉하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겠죠. 실제로 통진당의 당내 선거는 제일 엉망이었고 유명한 사례들 잘 아실 겁니다. 당내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우리 헌정사에 길이길이 박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들 속에 억척없는 사례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부끄럼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런 일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들의 이념, 주체사상,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그런 이념이 그들의 이런 행동과 무관하겠습니까? 사상, 행동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등 선관위에 일체 도급을 주는, 위탁하는 방식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모바일 투표 K보팅만 위탁을 주는 줄 알았어요. 원래 전당대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바일 투표가 있었고 ARS 전화 거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당원,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종합해서 선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K보팅 모바일 투표 외에 전화 거는 ARS,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이것은 독립적으로 당이 맡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일괄 도급을 줘버리고 여론조사 기관 선정이나 ARS 기관 선정도 선관위가 재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해놓고 최종 결과만 당에 넘긴다 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과정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 선관위의 직무 해태가 됩니다. 선관위 우리 정홍원 위원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일괄 도급을 주는 방식은 절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관위가 어떻게 천하의 공정한 선관위라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쥐고 다른 모바일 투표 외에도 다 자기가 이미 재하청을 준 다음 오직 최종 결과만 당에 넘기는 방식을 왜 택해야 합니까? 사실 선관위에 하나도 맡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ARS 여론조사 기관은 너무나 분명하게 당이 별개로 선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K보팅 시스템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마저 선관위에 다 넘겨서 거기서 재하청을 주도록 하느냐 말입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당 주도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래야 후보들 간의 견제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다 공정한 입구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점으로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의 풀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풀을 통신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통신사가 이것이 공정하게 풀이 정해졌다는 어떠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것은 블랙박스 속에 그냥 통신사에 누군가가 그냥 풀을 주면 우리는 받기만 해야 되는, 그리고 어떠한 검증도 할 수 없는, 그렇다면 언제나 국가의 대사가 여러 가지 흑막의 뒤에 있는 세력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한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번 당내 경선과 같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우선 가장 기초부터 잘 잡혀야 건물이 잘 쌓이겠죠.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풀부터, 기초풀이 편향되었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풀을 만지는 사람은 어떤 편향을 갖고 있는지, 이 전화번호의 응답이 어떤 편향인지, 이런 것들이 측정될 수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으로. 그런 부분에서 만약 이미 편향을 주고 풀을 짜버리면 여론조사의 결과는 그들 손에 놀아나는 거죠. 절대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반부터, 그 기초부터 확립이 돼야겠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지금은 1차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2차, 3차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이런 부분이 강하게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와 국민의힘이 협약서를 맺습니다. 아마 지금도 틀림없이 맺었을 것입니다. 그 협약서 중에 제일 마지막 조항 18조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협약서의 끝 내용으로 지금 5번 제일 마지막 끝을 한번 보세요. 선거일 후에 이해관계자가 후보일 수 있죠. 그러면 개표 검증을 신청할 때는, 그럼 검증 신청을 하면 위탁단체, 여기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종료 후 4주까지 이내, 4주 이내, 그 4주를 흘러가도록 묵묵부답하고 선관위는 당에 미루고, 그렇게 4주를 흘려보냈습니다. 4주 이내까지 선관위의 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면 누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 이해관계자인 반드시 후보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후보를 이해관계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후보가 신청해도 누구만 할 수 있다? 당만 선관위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을 자기들끼리 맺어 놓는단 말입니다. 각 후보 캠프는 반드시 이 사항을 확인하고 지금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맺었더라도 수정 협약을 해라고 요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그래야 개표 검증을 실시한다. 이것도 자기가 실시한대요. 그냥 무슨 참관을 어떻게 하고 제3자에 어떻게 위탁하고 이게 없이 자기가 그냥 검증 실시하고 검증 결과만 통보한대요. 너무 정말 자기 마음대로죠. 그러면 자기가 다시 검증해 보니까 이상 없더라. 결과 통보 끝. 이런 협약을 맺어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 3번 한번 보세요. 위탁단체 관계자 등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어떻게 해요? 선관위의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위법행위를 어떻게 지금 제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증거는 다 틀어막고 있는데, 종이투표 증거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바일 투표 전부 전자로 휙휙 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무슨 태그조차 하나 남지 않지 않습니까? 당원 명부는 극비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명부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당내 어두운 핵심들만 알고 있어요. 그 당권은 누가? 결코 선관위는 부정하지 않다는 이준석, 하태경, 류가 쥐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선관위는 그들을 밀었나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자료 공개를 거부합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각 후보분들은 반드시 강한 요구가 없이는 이들의 장난에, 이들의 조작에 속절없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선거 세력과 반드시 연결되겠죠.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선관위에 뭐 할 수 없다고요? 이의 제기할 수 없으며,
그래가지고는 위법행위 증거를 들고 와서 이의 제기하라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악의적인 소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맺어놓고. 그리고 선관위는 아예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자기들은 또 해놨어요. 소송 피고도 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의 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위탁단체 즉 당에 대해서만 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왜? 당에 대해서 하면 부담스러우라고. 자기 당에 대해서 소송 제기한 사람 당이 나중에 기억했다가 불이익 줄 거야 이런 분위기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제기하면 어디 감히 당에다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분위기로 하라고.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러한 태도로 어떻게 국가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당부터 정말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을 바꾸고 확립한 당이 선진한 당입니다. 그 당이 민주주의를 국가에서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어떠냐?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는 민주당도 불투명합니다. 그런 당내 선거의 왜곡이 민주당은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원조는 통진당.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상당히 있을수록 이게 어떤 규칙 관계를 보이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공정하고 무결한 선거에 대해서. 애초에 자기들 사전에 그게 없으니까요. 권력이 짱인 거고 이런 건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고 조작을 해도 아무 가책도 없고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배신자 취급하고 자, 그런 끝내 통진당은 해산됐죠. 그러나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러면 우리 그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 보지요.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협약서 보시면 선거명 뭐 이렇게 해서 이번도 이렇게 1차, 2차, 3차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 기간도 정해 놓았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적 이제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관리한다. 근데 이건 마치 모바일 투표만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도대체 무슨 협약을 맺었는지 실제로는 ARS 일반 여론조사까지 다 위탁해서 최종 결과만 통보한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저에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아마 제가 사실을 전하는 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소송 중에 이런 것들을 들은 거니까요. 자, 그리고 그 협약서에서 정의하는 용어 정의라는 건 일반적인 겁니다. 넘어가 보시면 뭐 투표 서비스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위탁단체가 당이고요. 자, 그리고 이용자가 우리 선거인입니다. 그리고 이용 협약서의 효력 및 변경. 그래서 이게 위탁단체가 요구할 경우 사본 교부하고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후보가 선관위에 이 협약서 좀 보여주세요 하면 안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당에다가 우리는 반드시 요구를 강하게 해야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요. 위탁관리 범위에서 자, 온라인 투표 개표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가 보시면요. 위탁 관리를 위한 위탁단체의 책무입니다. 위탁단체는 당이에요. 그럼 당은 뭘 하라고 했냐? 선거인 명부를 자,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파일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자기 의무만 이제 잔뜩 적습니다. 선거인 이름, 휴대전화 등 뭐 이런 것들 오기가 있을 때만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 뭐 수신 거부 조치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 넘어가 보시면요. 선관위가 시스템 승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어떤 것 해놓았냐면 당이 허위로 통진당처럼 막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 자기들이 시스템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이 허점은 뭡니까? 선관위 내에 이런 부정을 저지르는 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에서 자 조작을 합니다. 그 내에서 프로듀스 101처럼 협력자가 있어서 예를 들어 부정이 저질러집니다. 그건 협약서에
견제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없어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 120곳의 선거소송의 피고가 되어 있는 선관위는 하늘 아래 한 점 이런 부정도 없는 기관처럼 가정되어 있다는 거죠. 대체 왜 그런 잘못된 전제 아래에서 출발하게 됩니까? 이준석 당대표나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격언에는 믿더라도 검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지만 검증하라고. 그래야 건전한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그런데 믿지만 검증하라는 말이 확립된 상식이건을 하물며 믿지 못할 것이 너무나 물증으로 많이 드러난 이 현실에서도 왜 절대 오차 한 점 없는 부정 가능성 없는 것으로 취급하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요. 자, 시스템 종료. 이건 뭐 끝나고 나서 종료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정지 경우에 어떨 때 정지하냐. 역시 위탁단체, 당만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을 잔뜩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당이 뭐 부정하게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 요거를 거론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수수료 이야기로 넘어가 버려요. 도대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선관위가 여러 가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자기가 자체 검증을 하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당은 그런 요구를 협약해서 하면 됐을 텐데 일체 그런 걸 하지 않고 지금 해놓았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용수수료, 뭐 관리 비용 이야기를 해놓고 제4장으로 가보시면 개인정보 보호야 당연히 들어있어야죠. 네, 그런 개인정보 보호 이야기를 해놓고요. 다시 또 넘어가 보시면요. 그래서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등등 책무도 다 위탁단체가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관위도 이러한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 책무를 진다.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책무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넘어가 보시면요. 선관위의 의무. 자, 이제 우리가 선관위의 의무에서 주의 깊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자기들 어떤 의무를 부과해 놓았는지, 우리가 관심 있는 의무를 과연 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선관위는 어때요? 그냥 막연한 말입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 시스템 사용 절차 등을 설명한다. 당 누구에게 설명하나요? 가장 핵심적으로 후보들에게 설명이 돼야 되죠. 설명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냥 이런 막연한 말이 돼 있어요. 두 번째, 자, 선관위는 위탁단체, 당입니다. 당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가 판단할 때만, 선관위가 판단할 때만, 그것도 당이 제기할 때만. 그럼 자기가, 선관위가 당이 제기했더라도 자기가 봤을 때 별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자기 선관위가 판단하면 그럼 뭐래요? 그럼 끝이에요. 자기가 이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해야 신속 해결에 노력한다. 그것도 막연한 말이죠. 거의 의무를 제대로 지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3번 보시죠. 시스템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스템 제공 사업자와 협의하여 그냥 장애가 즉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자기가 하청준 어떤 그러한 업체와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럼 이런 장애가 만약에 해킹의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로 일어나면 그럼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되겠네요. 당은 반드시 참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해관계자가. 중간에 시스템 다운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자, 4번. 선거인 명부 등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투개표, 과정정보, 뭐 재활용하지 않는다. 이건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해야 된다. 그냥 자기들 면피를 위해서 미리
사전 설명해서 이제 사전에 설명했지 않냐 이럴 수도 있다고 이런 조항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에요. 선관위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여기서 끝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러고 끝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보죠. 그 다음에 당의 의무라고 하면서 이제 잔뜩 또 지어놨습니다. 당의 의무. 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이 이제 투표 방법 다 안내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하드웨어 등 이제 정상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또 이제 면피 위해서 자기들 책임 회피 위해서 선거인 등에게 설명하고 유사시엔 연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설명해 두라. 뭐 문자로 이렇게 한 줄 해두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투표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미리 고지 잘해라 그런 거 이제 의무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자체 규정에 부합하는지 당이 너네가 다 확인해라 당규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선관위는 책임 없다. 하여튼 어떻게든 다 떠넘겨 놓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5번 마지막으로는 개표시 키분할은 아마 그 명확치는 않은데 제 추측에는 한 사람만 열어보지 못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쪼개 놓아서 그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해야만 열리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한 사람이 키값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안 진다. 그런 내용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난 전당대회 때도 자 그럼 선관위 발표가 최종 그 선관위 우리 당 선관위의 그 책임자가 열어봐야 알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땠어요? 그 사람은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 전에 온갖 휴대폰으로 이미 정보는 다 나갔어요. 그렇게 관리가 허술하고 그 사실은 관리 허술보다도 뭐가 있다는 거죠? 뭔가 그런 연결점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공개되지 않기로 한 비공개 여론조사도 전당대회 경선 직전에 그 투표 직전에 공개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뭔가 다 이 시스템 내에는 지금 현재의 그 당대표 또 당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과 연결된 무언가가 있다는 의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4.15 부정선거, 국가의 부정선거도 결단코 막아서고 있는 대표적인 지금 방어막이에요. 그쪽에 아주 방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치욕적인, 잘못된, 국가를 망친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 전체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 정당 자체가 자꾸만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말 나락으로 자꾸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협약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다잡아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해지 및 이용 제한에 별다른 우리 심각한 보안 위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도 그냥 막연한 협약 우선이라는 거고요. 자, 면책 조항에서 시스템 관리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뭐 과실로는 어떡할 수 없다.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면책해 버리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것을 검증하는 장치 자체를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주는 일단 회피해서 넘기고 어떤 가처분이라든지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든 원천적으로 권리가 없고 소송 절차가 잘못됐고 하면서 하나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자, 협약서 외 사항 역시 별다른 내용 없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 이의 제기 방법의 첫 조항입니다. 이의가 있는 선거인, 투표한 사람이 제기하더라도 위탁단체 상대로 해야 되고 당 상대로 해야 되고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조항이 다시 나옵니다. 기가 막히는 4주 이내에 당만 제기할 수 있고 개표 검증을, 나머지는 절대 못한다. 그러고는 4주 지났으니 우리는 원본 자료 파기했다. 이런 대답을 하려고 하나요? 너무나 악합니다. 이제는. 자, 그러한 사악함이 이젠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이런 협약을 또 해놓고 또 조작질을 하려고 합니까? 자, 우리 이것을 알고도 그냥 당하면 그건 각 후보나 후보 캠프도 책임 방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도 참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참 상식적으로 너무나 말이 안 되고 어긋나는 협약을 맺고 이렇게 불투명, 불공정, 무결과는 거리가 먼 당내 선거를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는 만천하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알고도 그냥 따라가는 것은 범죄의 공범이 되는 길 아닙니까? 협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피해만이 아니고 그것은 너무나 큰 공익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정당이라도 반드시 투명하고 무결한 당내 선거의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고 그 정당이 무결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국가적으로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4차 산업혁명 말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부정선거 가능성은 왜 부정하나요? 모든 게 변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늘 새로워지도록 노력하라고 온갖 자기개발서나 경영 지침에서 말하면서 왜 부정은, 불법 세력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천하에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그리고 지금 당내 선거도 이렇게 불투명하게 끌고 가는 당 지도부, 너무나 각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낮은 수위입니다. 많은 분들은 분노에 차서 내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거면 사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소리가 나하고 토론해서 이겨볼 자신 있어? 라는 정도로 뭉갤 수 있다고 생각되죠?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역사는 늘 보여줍니다.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 쓰나미처럼 덮칠 것입니다.